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황 클로징 벨 라이브. 오늘은 정상 시간에 정상적인 정통 앵커와 우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9월 10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민트 늦을 수 있었는데. 절대 안 늦죠. 0.2초 전에 들어왔어요, 이분도. 아니죠. 26초죠. 아, 네, 네, 참나. 네. 아쉽습니다. 문을 잠궈 놓을 걸. 네. 지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습관이에요. 댓글에 있더라고요. 대댓글도 있어. 뭐였어요? 맞아. 맞아. 절대 지각하고 절대 결석하지 않는 두 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각하지 마세요. 습관이에요. 자, 그럼 아차가 몸자인 김장희 몸자인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웃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장도 안 좋고 저도 이제 좀 태도 논란이 있어가지고 민준 벌써부터 야하다고. 다시 왜요? 단추를 안 꾸라고. 이 정도 장도 안 좋은데. 여름인데 시원하게 이것도 못 풉니까? 장도 답답한데. 알겠습니다. 네. 보기 싫으신 분 있으시면은 네. 참으세요. 예. 그게 국장입니다. 힘들어도 참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더러워도 힘들어도 참고. 네. 자, 그러면 오늘 장이 진짜 이런 조울증이 없습니다. 이거 내가 한번 좋다고? 조울증. 발음 똑바로 해야지. 요거 한번 차트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조울증. 이거 보면은 네. 봐봐요. 코스피가 제 컴퓨터 한번 보여주세요. 결국은 2523, 0.5% 마이너스인데 개장할 때 빨강색, 하고 나서 1시간 동안 파랑색, 또 살짝 빨강색. 좀 머물러. 가나 싶으면 요 정도 되나 박살. 보다. 하다가 또 파랑색. 아니다. 빨강색. 파랑색, 빨강색, 파랑색. 파란색. 예전에 네. 산에 가서 그 잎이 엄청 많은 그 나무 있었어요. 풀 떼가지고 쟤는 나를 좋아한다, 안 한다. 한다. 그거. 맞네. 진짜. 국장이 지금 그런 기억이네. 오늘도 오른다, 내린다. 참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오늘 그 다른 패널 분들 이야기를 네, 좀 네. 들어보니까 외국인들 완전 놀이터가 돼버렸다. 이게 장이냐. 이 현물 그냥 내리 꽂아가지고 팔고 거기 파생하고 저기 선물해서 또 재미 보고 또 올려가지고 또 재미 보고. 그러니까 막 완전 국장 놀이터 됐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두 분의 코멘트 한번 들어볼까요?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오늘 아침에 오프닝 뵐 때 수급 안 들어오면 정강 후약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삼성전자를 진짜 엄청나게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선물도 팔고 현물도 팔고 내일 모레 옵션 만기이니까 내일 아니면 모레. 네, 좀 그럴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번. 근데 제가 삼성전자 말했는데 막 사도 돼요? 응? 삼성전자 저 사도 돼요? 삼성전자는 뭐 형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시총 400조짜리를 어떻게 할 건데.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뭐 4,000원짜리 하는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는 미리 말하고 그럼. 말한 지 한참 됐으니까 음. 저도 한번 나중에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그것도 수익률? 대신 금액은 크게 안 할게요. 오케이. 네. 100만 원으로만. 100만 원 너무 적다. 음. 치킨은 사 먹어야지. 아니 그거 그러면 100만 원 한 다음에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전액 사회에 환원. 100만 원에서 2% 100만 원에서 2% 나면은 치킨이 나와. 요즘 치킨 2만 원 갖고 못 먹는구나. 아니 10,000원짜리도 있어요. 에이씨, 그 치킨이야. 다들 왜 그렇게 이해해? 아니 아까 여기서 네. 그 달투 어쩌고님께서 달투 부자님께서 달투 부자님. 제발 웃지 마세요 이렇게 처음 말씀하시는데. 그러네요. 웃음이 나옵니까? 아니 맞습니다. 저도 물려 있는 상황이고 저도 민트도 물려있고요. 마이너스 크고 네. 뭐 두 분은 뭐 개인적으로 뭐 김장훈 본부장님은 못 하시고 하니까 뭐 다들 지금 상황 비슷합니다. 근데 금투세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가 뭐예요? 한 3주 동안 엄청 징징대면서 이야기를 했고 강력한 톤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그거는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고 글로벌 증시가 뭐 오르는데도 못 따라가고 꼬라박을 때 같이 꼬라박고 이거를 뭐 우리가 아예 손을 놓고 있던지 아니면은 뭐 방법을 찾아가던지 해야지
울상 짓고 징징댄다고 뭐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좋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조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합시다. 아니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 힘내시라는 말씀을 다들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아니신 분은 정말 상위 0.1%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이 지나가고 추석 연휴가 좀 지나가면 조금 낫겠죠. 그래 지금보다는 10월, 11월. 김장훈 본부장님도 오늘 장에 대해서 한마디? 네, 생각보다는 조금 더 빠졌네요. 저는 이제 보합 정도를 지킬 수도 있을까 싶었는데 삼성은 빠질 거로 봤어요. 근데 하이닉스가 빠진 거는 조금 예상보다 조금 빗나갔습니다. 네, 그 정도. 그 제약바이오 아까 우리 화장품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네. 장이 계속 이렇게 나쁘면 제약바이오 화장품도 절대 주가가 계속 9월 내내 간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아요. 신규 진입하는 거는 급할수록 돌아가 디투어에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들었습니다. 반대 의견 내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대 의견 내가 뭐라 그랬는데 반대 의견.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아쉬웠다. 그렇죠. 라는 부분. 삼성은 빠졌는데 하이닉스가 빠진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전반적으로 좀 아쉬웠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그렇죠. 원래 한 보합이나 약간 뭐 마이너스 삼성이 많으니까 반도체가. 자,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엔솔이 1.6%, LG엔솔 많이 1.3%, 5%. 네. 이렇게 시총 1, 2, 3등이 크게 빠졌어요. LG에서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이 지수단으로 보합권인 건 그나마 좀 그래도 좋게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그 제약바이오 같은 거 버텨서. 네, 3박 기업, 한 3%. 약간의 기업 밸류 뭐 이런 거. 그나마 그거를 만회한 거죠. 그래서 나쁘지는 않지 않나? 그러니까 나쁘다는 것이 그 저기 미국 장이 올랐잖아요, 어쨌든. 네. 일본은 어떻네? 일본도 지금 봐야 약간 빠졌나? 대만도 약간. 일본은 마이너스 0.16%. 네, 대만도 0.2% 정도 아까 본 것 같은데 거기 대비했을 때 조금 더 빠졌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0.4%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선방을 못한 거죠. 느낌 왔다. 우리나라 그거네. 나스닥 플러스 마이너스, 니케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합해서 평균치를 우리가 꽂네. 어려워. 맞잖아. 뭘 복잡하게. 아니 나스닥 1% 올랐고 니케이는 0.1% 빠졌어. 그럼 우리는 중간을 찾아가야지. 0.5% 정도만 뺄까? 약간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를 계산적이네. 할 말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 햇소리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3시 28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번 추석 연휴 한 주도 계속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지배적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나 특정 섹터에서 좀 줍줍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은 포착이 됩니까? 네, 뭐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오늘 그 삼바 같은 경우도 셌지, 계속 네, 셌지. 오늘 100만 원 또 올라갔다가 좀 빠진 부분도 있었고 방산 같은 경우도 좀 눌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좀 사죠. 올라온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좀 괜찮은 산업군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눌렸을 때 확실히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오늘 좀 많이 화장품들도 올라가다가 눌리긴 했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도 장중에 좀 불티 나게 올랐었거든요. 네. 지수가 떨어지니까 같이 좀 끌려 내려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거래 대금이 좀 확실하게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산업 쪽으로 좀 기대감이 있는 쪽 요런 쪽은 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계속적으로 일단은 그런 쪽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줍줍하려는 움직임들이 그래도 그쪽은 진짜.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뭘 줍줍하느냐가 문제인데 제약바이오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조금 제가 그런 느끼면은 것 같고. 그 개별 종목 중에서 손이 별로 안 탄 종목 있잖아요. 개별 종목 중에서 손이 별로 안 탄 거. 손이 안 타는 게 꼭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떠나서 많이 관심을 안 했는데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싼 거. 뭘까요? 그런 게 가끔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다 보니까 어떤 이상한 그럴 수가? 리포트가 나왔는데 제가 리포트 자세히 보지 않고 기사만 봤는데 이거 너무 작은 종목이라서 얘기하기 애매하다. 나 리포트 보고 나서 얘기. 작은 종목들 중에서. 근데 GS 글로벌 이런 회사들도 GS 글로벌. 대형고래입니다. 대형고래. 네. 근데 그거 가치주예요, 가치주. 근데 넘버가 나와. 네, 실적 네, PR이 뭐 5배 정도밖에 안 네네 돼.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 리포트가 나왔더라고. 리포트가 나왔어. 그래서 리포트 나왔어요. 근데 리포트를 읽어보지 못하고 나왔다는 내용만 왔는데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거 밑에 이런 것도 하여튼 그런 게 뭐 있을까? 개인들 손 안 타고 제일 언급 안 되는 거. 나 이거 올해는 언급 안 됐다고 장담합니다. 뭔데? 롯데지주.
이런 것들. 롯데 지주. 근데 그거는 언급이 돼도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롯데. 롯데 지주. 근데 롯데는 껌만 좋아해요. 롯데껌.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이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개별 종목인데 개인들 손 별로 안 탄 거 이런 거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리포트 잘 안 말씀해 나오는데 나왔어. 주셨습니다. 아, 내용이 내러티브가 돼. 음, 그런 종목 중심으로 약간 이 한켠에 그게 대세라는 것보다는 한켠에 그런 게 생길 법한 시장인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근데 이런 장에서도 네. 리포트가 목표가가 높게 나오면은 그걸 보고 우리가 목표가가 의뢰를 해도 목표가가 괜찮을 없는 게 거예요. 더 나아요. 음.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목표가 하기 애매하니까 근데 이런 거 봐주세요라고 하는 리포트가 가끔 나올 때 스몰 캡 뭐 이런 거 그 섹터에 아주 뭐 너무 그런 거 말고 시크릿한 거 말고 그런 종목은 어텐션 될 수 있고요. 만약 금리 인하가 만약에 되잖아요. 네. 만약에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죠. 속도 연이잖아요. 그러면 그 요즘에 그런 데가 있어요. 리츠 종목에 대해서 세미나도 하고 그러더라고. 기관 투자가 대상으로 아니면 알겠습니다. 렌탈. 뭐 롯데 렌탈, 롯데 뭐 이런 렌탈. 것도 그렇고 그냥 별로 많이 안 들어본 거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어떻게 생각해요? 나 채팅창에 막 올라가가지고 내가 뭐 잘못 말했나 싶었더니 땡땡땡의 시간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래요? 미안합니다. 그 전에 성킴님이 2,000원 주셨고요. 근데 좀 서운해요. 네, 왜 처음에 JYP 안 하시고 웃음 표시로 팔으셨나? 이제 드디어 탈출? 팔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JYP. 네. JYP를 안 하셨다니. 그리고 미그나이님도 원래 경기가 안 좋으면 맞았네. 붉은 립스틱이 잘 팔린다죠. 2,000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홍민님, 감보노님, 권종근님, 탈감님, 제니초이님, 윤상빈 형님, 감보노님, 땅땅땅, 유자님께서 덥덥덥, 진짜 덥다. 덥덥덥, 구름샘님, 똥똥똥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3시 32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하창원 본부장님의 시황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물이 올라야 되는데 안 올랐을 때, 이럴 때는 좀 쎄한 거를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느꼈어도 크게 뭐 이렇게 대응하기는 어려운 시장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오늘 약간 장 초반에 매수할 거 좀 기다렸다가 장 막판에 매수하고 이런 정도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뭐 전강 후약이다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오늘 아침에 또 제가 첫 번째 멘트가 또 그걸로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오늘 선물과 외국인의 수급이 좀 많이 이탈이 되고 있다라는 점 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지수는 2523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전일 대비했을 때는 마이너스 0.49% 빠졌고요. 거래대금은 8조 2천억 나왔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미국장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도 안 올라갔다라는 거. 니케이가 조금 빠지긴 했는데 이 정도는 뭐 사실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채널링이 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벌써부터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706.20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전일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1.16%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래대금 5조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선물 쪽, 옵션 쪽에서도 콜옵션, 풋옵션 같이 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곧 만기니까 내재 네. 가치가 이제 다 종료가 되는 거라서 둘 다 이제 좀 가치는 많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좀 좀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고요. 비속어가 나올 뻔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선물, 근데 아직까지 선물의 누적 매도량이 뭐 엄청나게 많지는 않고요. 일단은 요거면 2조 정도까지 열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현물이 지금 어디까지 빠질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때까지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누적 매수량을 봐야 되는데, 만약에 반도체 사이클이 끝난다고 치면 저번에 이제 사이클 차로 들어왔었던 물량의 적어도 절반은 더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최소 5조는 더 나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만약 진짜 반도체가 끝났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왜냐면 그들이 그거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 삼성전자가 떨어졌다 올라올 때 총 들어왔던 게 22조지. 네. 예전부터 계속 담고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간별로 봤을 때는. 그래서 좀 팔아가지고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많이 사서 올라온 건데, 만약에 끝나면은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한 4, 5주 정도 나온다고 치고, 그렇게 치고 지수를 보면은 지수 하방이 좀 꽤 많이 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가 끝나지
있다고 저는 어쨌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계획을 짜시거나 아니면은 뭐 정말 하방에 크게 생각이 있으시다면 뭐 인버스 같은 선택을 당연히 하셔야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나라 증시 대비했을 때는 좀 상당히 많이 안 좋았다. 그러면은 답을 외부에서만 찾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일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율 또 은근슬쩍 좀 올라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환율이 올라가는 건 나쁜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금이 다시 한번 랠리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다. 이 정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성준 의원이 그런 얘기 했나요? 금투세 폐지하면 그럼 지수 오르냐고 그 얘기 했었죠. 실제로. 뭐 무조건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금투세를 안 하게 된다 그러면 지수가 오른다는 게 아니라 억울하게 떨어질 거를 안 떨어진다는 거지. 금투세 폐지하면 무조건 뭐 코스피 3천 갑니까?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밸류업을 해야 코스피가 3천을 가지. 금투세는 억울하게 떨어지는 걸 막는 역할인 거지. 이거 안 한다고 오르고 막 떡상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의 오늘 매도세에 있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쎄함을 느껴봐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다. 근데 저는 어쨌든 매수의 관점이니까 그런 관점이 밴드 하단을 조금 더 낮추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오늘도 삼성전자에서 이제 뭐 이젠 집계가 나오겠죠. 장중에는 5,800억 정도까지 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체를 그냥 빼는 건지 아니면은 반도체 자체를 안 좋게 보는 건지.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엔비디아가 어쨌든 위아래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왔다 갔다 하면은 얘가 지금 8월 23일부터 하루 빼고 다 팔고 있거든요. 적어도 한 번씩은 사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자라는 좀 거예요. 심각하네. 네, 연속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전에 한번 블랙 먼데이 때 개인이 엄청 사고 이제 외국인이 한번 털린 적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이게 외국인이 한번 털리고 나면은 좀 이렇게 얘네가 좀 소심해가지고 좀 복수를 하는 편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때 한번 개인의 물량들을 한번 다 받은 적이 있죠. 여기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8월 초 여기 먼데이 때 요때 보면은 개인이 엄청나게 잘 사고 외국인이 안 살라고 막 버티다가 막판에 막 이제 조 단위로 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 막 뱉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재미 봤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올려주는 척하면서 패대기 쳐갖고 이게 계속 떨구면 이게 계속 다 물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또 고통스러워할 때 방향성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동시다발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그 정도로 매력이 없는 건지 그럼 시장 자체가 매력이 없으면 사실 재미를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볼 건지 아니면 반도체로만 놓고 볼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반도체를 빼고 나서 어쨌든 삼성전자를 빼놓고 보면은 수급이 막 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면 그런 고민도 현실적으로 그리고 냉정하게 담백하게 약간 그런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아무리 안 좋고 투심이 안 좋고 대내외적인 그런 이슈가 있더라도 정말 좀 잘 갈 수 있는 주식을 많이 선별해서 좀 제대로 골라보자. 줍줍에 대한 그런 뭔가 포커스를 좀 더 집중해보자. 이런 생각으로는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제약바이오, 화장품, 그거밖에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이제 많이 올라왔고. 뭐 그렇죠. 뭐 또 이제 뭐 요즘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좋은 산업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평가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그걸 지금 시점에서 똑같은 돈으로 사는데 그 돈이 지금 매력적일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어쨌든 간에 지수가 움직일 때 반드시 움직여야 되는 혹은 연관성이 있는 쪽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전망이 안 좋더라도 저는 반도체랑 지수 ETF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락할 때 대응 전략을 막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많은 산업이 있잖아요. 30개가 넘는 산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딱 명확하게 하나를 잘 집어서 그 안에서도 되게 잘 나가는 걸 찝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수많은 투자자분들 중에서 정말 소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는 이미 고수의 영역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 ETF가 요즘에 많이 팔리냐면은 그런 선택지를 내가 잘못 고를 확률 좀 줄여주기 때문에 ETF가 많이 팔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올라갈 때 어쨌든 영향을 받는 산업군들로 세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빗도리님께서 맨날 수익 날 생각을 버려라. 명. 어. 그 생각을 버려야 주식으로 돈 번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좋지.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월마다 이제 수익률이 좀 찍혀야 된다라는 압박감이나 혹은 생각.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길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약간 그런 생각? 그런 게 좀 초조함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게 보이지 않으면 좀 안 하는 게 시장인 것 같고. 알겠습니다. 성킴님이 2,000원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JYP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김정근 본부장님도 같은 의견을 드린다면? 예, 저는 일단 요거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짧게. 네. 15페이지 말씀드리면 15페이지. 일단 기본 가정이 경기 침체는 올해 내로 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안 온다고 장담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쯤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이 지속 시장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편에 30% 정도 넘는다 이렇게 그건 변함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해가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저번에 말한 것처럼 10년하고 2년물 국채 수익률이 역전이 정상화됐기 때문에 정상화되고 나서 2개월에서 6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많은 경우에 왔거든요. 100%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은 경우 왔다 그래요. 그러면 9월 달에 바뀌었잖아요. 그럼 10, 11, 12, 빠르면 11월이고 10, 11, 12, 1, 2, 3이면은 어떻게 돼요? 늦으면 한 내년 3월까지는 인지 아닌지 가봐야지 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보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연내 금리 인하가 지금 75bp 원래 잡았는데 제가 지금 시장은 다 100bp나 125bp까지도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100bp 잡으면은 그러면 이제는 다른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그 장의 윗대가리를 자꾸 누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대가리가 계속 빠지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버티고 시간이 가면 버틴다는 건 뭐예요? 밑에가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 24일 날 대토론 한다면서요. 네. 이렇게 정당에서 대토론하는 게 이렇게 관심이 있기를 내 인생사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금투세 폐지가 없는 거 좋아. 막판에 연기되는 기대치가 확정이 되면은 하단은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도 어디야? 시간 지나고 하단이 높아지는 얘기는 상단을 언젠가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이게 연기가 또 다시 모르게 되면은 제가 보는 이 주가 이거 갈 것 같습니다. 너무 낮다. 2,430. 이거 깨지면은 저희 더 이상 얘기하기 싫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그분이 이거 안 하면은 올라가느냐 그러는데 안 한다고 200포인트, 300포인트는 안 가겠지. 근데 분명히 여기서 험악하게 깨질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삼성 하이닉스도 이 모양 이 꼴인데 걔네들이 넘버가 엄청나게 이상한 숫자가 아니잖아요. 매크로 때문에 영향받고 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제 목표가 아니고 이 하단은 유감스럽게도 도달할 가능성이 꽤 커질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까 섹터 말하는데 길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저는 화장품은 이번 달까지는 플레이할 것 같습니다. 9월 10일까지 데이터가 내일 나오죠. 그 다음에 9월 20일까지가 추석 지나고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 게 10월에 나오잖아요. 아마존 프라임 데이고 블랙 프라이데이고 이런 걸 하려면은 미리 출하를 해야 돼요. 미리 출하하는 게 8월 말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서 안 팔릴 수 있어요. 혹시라도 미국의 경기가 막판에서 미국 사람이 화장품마저도 비싸지도 않은 화장품마저도 생각보다 구로수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언제죠? 10월 10일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쉰먼트 된다 그러면은 근데 모든 화장품이 다 가진 않을 것 같고 레버리지가 있는 회사 아니면 안정적인 회사. 안정적인 회사는 캐파가 있는 코스메카 코리아, 레버리지가 있는 회사는 VT. 예를 들어서 그런 종목이 먼저 어텐션 되고 9월까지 주가가 많이 오르면 10월 어느 시점에서는 이것도 이익 실현이 가능할 것 같고요. 덜 오르면 그나마 이게 섹터적으로 좀 낮다고 생각해서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약바이오는 더 룸이 아까 우리 부모님 얘기한 거로 동감 거의 하는데 다만 이제 이벤트가 소멸까지는 뭐하지만 약해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도 다 막차 탈 수가 있어서 우선순위에서는 요거 약간 뒤지지 않느냐 너울룸이 있지만 요즘 정도 판단하고 아까 그 저기 뭐지 그 뭐였죠? 방산 이런 거 이거는 또 트럼프 이슈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갖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거 보고 트럼피즘으로 갈 것인지 해리시즘이 갈 것인지는 약간 에디드 보너스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화장품 제약 바이오. 뭐 말씀이 나왔으니까 짧게만. 이거 그냥 재미로 하는 겁니다. 재미로. 네. 오늘 밤 저녁 10시 토론. TV 토론이 있습니다. 라이브로 생중계 될 텐데 3프로에서는 요거 생중계 안 하나? 제가 또 동시 통역 들을만 해요? 아니요. 그냥 친구들이랑 머리 까는 수준이라서 그냥 대충 분위기만 설명해 주면 돼. 독서할 필요 없어. 핵심만. 그리고 요즘 구글 자막 얼마나 잘 돼 맞아, 있는데 그러니까. 나 뭐 어떻게 할 거냐? 네. 구글 자막 켜. 그렇지. 그리고 표정을 유심히 봐. 아. 그럼 무슨 얘기할지 대충 알잖아. 그럼 이제 대충 내용을 아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10줄 내려가면은 딱 한두 줄 찝어주고. 나 같이 합시다. 옛날에 웃겼던 게 네. 그 제가 호주 갔을 때 삼촌이랑 외숙모랑 같이 살았어요. 근데 셋 다 영어를 못해.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본다고 매트릭스 1을 보러 갔어요. 영화 다 봤어. 영화관에. 근데 쉽지 영화가 않지. 15화잖아. 어렵지. 영화 딱 나와가지고 셋 다 진짜 좋은 영화다. 줄거리를 얘기했는데 셋이 줄거리가 다 달라. 근데 감동받아서 나왔어. 느낌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느낌만. 중요한 자, 포인트입니다. 느낌이 어쨌든 중요합니다. 잡설이 너무 길었는데 그걸 떠나서 이번 TV 토론회에서 국장에서 제일 많이 무언가 임팩트를 받을 섹터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AI 찝고 어떤 분은 뭐 신재생 에너지 꼽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은 것 같은데 보노님은? 바이오 아닐까요? 바이오가 공통적으로 잡혀 있는 상황이라서 이래나 저래나 바이오는 수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바이오가 안전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오 안전빵이죠. 네. 그 토론에서 이슈가 되지 않을 둘의 거니까. 공통점이니까. 네, 공통점이라서. 섹터. 공통 중요한 점, 좋은 점. 아하. 공통 나쁜 점은 별로 없어. 공통 섹터. 일단 한국 시간 11일 오전 10시라고 오전 합니다. 아침 네. 10시. 아, 내일 그러면 아침에요? 진짜 되겠다. 죄송합니다. 그럼 오늘 아니야? 오프닝 벨에서. 오프닝 벨 10시에 아침엔 투자해야 되는데. 그 못 보고 하네. 그러면은 아침엔 투자 옆에서 노트북 하나 끼고 시중에 잘 시중에. 그런 끼워서 거 있잖아요. 밝혀줘요. 화면 아래 자그만한 그 박스 화면 있잖아. 난 딴 데 안 가? 난 백수야? 난 놀아? 여기에 뼈를 묻어. 여기 뼈를 묻어. 알겠습니다. 자, 공통분모 되는데. 그렇지. 뭐가 있죠? 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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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호 본부장님. 나머지는 다 비껴나가요. 트럼프가 되면은 아까 말 규제를 해소하는 거기 때문에 금융주, 그 다음에 뭐 전통적인 에너지, 이런 거가 강세가 될 수 있고 어쨌든 트럼프가 금리 내준다 했어. 금리가 아니 뭐지? 그 법인세 내준다 그랬으니까 오히려 빅테크 쪽은 좋아할 것 같은데. 뭐 해리스가 되면 별로 좋은 게 없네. 딱히. 또 봐봐야죠. 해리스가 되면 뭐가 좋지? 해리스가 되면 뭐가 좋지? 신재생. 대마. 아 신재생. 마리화나. 대마. 신재생. 오늘도 상한가 갔어요. 막판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일 TV 토론 관련해서 아침에. 여러 가지 베팅을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 섹터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 뭐 변동이 좀 심했어가지고 네. 고치기 네.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막판까지. 3시 한 5분까지 바꾸다가 네. 그때부터 목이 아파서 제 저기 막 이렇게 벽에 기대서 막 이렇게 꺾여 있었거든요. 될 대로 되라. 네, 스트레칭 하면서 있었는데 네, 일단 뭐 화장품 깨작이지만 올랐고요. 일단 바이오 바이오. 또 깨작이지만 유한양의. 올랐고 네. 한미약품 이런 거 많이 올랐죠. 그래서 조선도 좀 올랐고 방산 올랐고요. 변압기도 올랐고요. 금융주 올랐고 막판에 마리아나 엄청 좋았고 드론 쪽 상한가 갔고 전고체도 장중에 좀 올랐습니다. 한 12자릿수. 비만도 어제에 이어서. 비만도 오늘 인벤티지 랩이 인벤티지 랩. 또 하나 이슈 터져가지고 장중에 20 몇 프로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서 뭐 DXVX도 막 열심히 움직이고 네. 대봉 LS는 시간에서 이제 전날 상한가 갔으니까 장 초반에 좀 오다가 좀 쉬었는데 오늘 비만 쪽은 요 인벤티지 랩이 제일 좋았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도 여러 가지 상한군들이 있는데 막 너무 올랐다 떨어져 올랐다 떨어져 해가지고. 네. 여기 번호 또 사기치네. 실리콘도 마이너스 2%인데. 아 이거 조금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 이거 그게 실리콘2가 변동이 심했어. 오늘. 참고만 해야 됩니다. 왜냐면 나 포인터도 당할 뻔했어. 저희 상승 섹터 넣어놔가지고 아. 설레서 열었다가 아. 실망했다고. 아 대왕고래도. 참고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동시호가 전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 약간의 변동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은 변동이 워낙 심했으니까. 아, 이것도 한 3번 바꾼 거예요. 오케이. 중간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못 봤어요. 화장품 있었고 바이오, 조선, 변압기. 조선 변압기는 조금 반등을 했나 보네요. 좀 반등했어요. 조금? 네, 조금. 비만 치료제, 금융주. 야 모르겠다. 뭐 사고 싶은 거 있어? 없어요. 없죠. 근데 저는 조선 변압기는 반등이 뭐 그냥 잠깐 하루 반짝 반등하는 거다라고 봐야겠죠? 아 근데 뭐 산업이 워낙 좋으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저의 적이 많네요. 네. 아니야 다 형편이에요. 조선 변압기 반등해봤자 지금 LS 고점에서 마이너스 50% 네. 정도고 드론 LS? 뭐 이런 거 안 할 거고 전고체도 네. 빼고 알았어. 화장품 바이오밖에 굳이 할 거면 할 게 없네. 그쵸? 금융주도 지금 저거 들어가자니 대출 규제 해놔가지고 맞아요. 좀 쉽지 않고. 비만? 비만은 그래도 괜찮지 않나? 비만 그쵸. 그 비만. 들어오니까. 들어오니까 위고비. 네. 뭐지? 위고비. 네, 위고비. 그거 할 때까지는 모멘텀이 있을 수 있죠. 있죠. 오케이. 하락 섹터 그럼 뭐가 있을까요? 네, 하락 섹터도 뭐 많죠. 네, 뭐 HLB 그룹주, 애플, 2차전지, 자율주행 등등등. 로봇, 애플, HLB, 2차전지, 자율주행. 애플 얘기가 쏙 들어갔다. 속 들어간 게 아니라 망했어. BH 오늘 장중 한 10% 떨어졌죠. 아, 지금 한때 들었어요. 들었어. 야, 어쩜 저렇게 오늘 얼마나 기다렸는데. 뭘 이렇게 기다려? 왜 저렇게까지 해요? 뭐 그렇죠. 화해가 일단은 사전 예약도 많이 되기도 했고. 아침에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 뭐 화해 쪽으로 가야 된다고. 임팩트가 뭔가 확 없었어요. 많이 없으니까. 음. 그 색깔 때부터 알아봤어요. 언제 뭐 있었나? 맞아. 껍데기 암을 씌워도 살 때가 일단 먼저 오 이게 좀 있어요. 근데 한국을 너무 좀 아쉬웠다. 너무 얕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어를 한국어로는 써줘야지. 출시를 안 하면서. 아니야,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중국어, 일본어도 다 안 해. 음. 영어만 해, 영어만. 그래, 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할 예정인데 올해는 아니지. 그래서 제가 아이폰 16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이 구분도 못하잖아요. 나야. 전전 모델인데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진짜요? 나 이거잖아. 크기가 약간 혁신이 늘었어. 없어. 그러니까 구분은 돼야 될 거 아니야. 크기가 약간 커졌대요. 0.2인치. 크기가요? 0.2인치. 근데 0.2 이게 뭐. 바뀌면 또 싫을 것 같아. 전 왜 이 싫어? 디자인이 좋아요. 커버 왜 씌워 그럼? 이거 제가 너무 많이 떨어뜨려가지고. 근데 이게 좋아. 특이는 아니고 크기만 약간 커졌다고요. 음. 카메라 가지고 딱 찍으면 이렇게 되면은 명민준 키 172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렇게 실망할 정도인가? 왜냐면 LG노텍도 그동안 올랐다가 셀 온이면은 괜찮아. 5일 동안 쭉쭉쭉 빠져서 한 10% 빠져 있는 상태였는데 맞아요. 거기서 또 이제 또 근데 그 쳐맞으니까. 올라가다가 좀 크게 빠진 날 있잖아요. 그날 그때 빠졌지. 좀 싸다고 맞아. 해서 그 출시되고 나서나 사보자 이렇게 결론을 우리가 내리긴 우리가 했었거든요. 했었지. 예,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음.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거기서 이제 매도를 했는데 그때 아마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던졌던 걸로 기억을 맞습니다. 하거든요. 갑자기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아 이번 거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그들은 항상 먼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애플이 카메라 쪽으로 많이 뭐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비전 프로도 사실 쓰고 나서 뭐 이런 그 음식이나 이런 걸 보면 그 음식의 레시피가 옆에 바로 뜬다든지 아니면 스케줄표를 바로 옆에 이렇게 붙일 수 있게 뭔가 연동을 시킨다든지 내 개인 정보와 내 개인 데이터를 갖고 와서 거기다 같이 융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에서 애플이 이번에 카메라 화소 늘린 그렇죠. 거, 버튼 추가한 거 이런 것들이 AI로 뭔가 열심히 해보겠구나 이런 의지는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애플 관련주도 빠졌고 네. 또 뭐 저것도 빠졌고 해서 로봇도 딱히 빠지고. 로봇도 빠지고 딱히 뭐 왜 한숨 쉬어? 로봇 샀어? 아니요. 계좌 최근에 슈마컨 팔고 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다 마이너스. 뭐 들어간 거예요? 국장 아니면 미장? 미장이겠지. 인정. 미장? 미장이죠. 섹터는? 또 IT일 거 같고. 아니 바이. IT야? 바이오?
바이오? 미장에 바이오 뭐 있어? 일라일리나 노보노디스크는 그렇게 크게 안 빠졌는데? 조금 빠졌어. 안 오르더라고. 어? 안 오르더라고. 그리고 원래 갖고 있던 국장이 너무 많이 빠졌어. 아, 노보노디스크가 많이 빠진 게 아니고. 그거는 괜찮고요. 원래 가지고 있던 국장에 그냥 장기로 아, 그 무슨 말인지 강제로 알겠다. 가지고 가는 네, 그런 무슨 말인지 종목들이 알겠어. 더 많이 빠져 있다. 한번 미장에서 열어보면. 바이오를 해? 미장에서 바이오 해야죠. 롱텀으로 가자는 뭐 그런 그리고 게. 금리 인하 할 거면 하는데. 거기서 하는 게 더 좋긴 해요. 그래요? 이야, 나 이제 되게 이상한 사람들 많아. 왜요? 이전에 뭐 이상하게 일라일리나 그래. 노보노디스크 그 올라가는 거 어. 보세요. 얼마나 그냥 쭉쭉 시원하게 올라가는데요. 아니 국장에서 삼성전자 사놓고 지금 마이너스 몇 %인 사람이 지금 18% 됐어. 여러분 힘냅시다. 삼성전자 주주 몇 만이죠? 400만 되나요? 400만 그 정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줄었네. 같이 봅시다. 예. 음. 잘 모르겠습니다. 다들 같이 울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미장에서 바이오. 네. 사고 싶은 거는 저 하락 섹터에서는 별로 없다. 김정은 본부장님은 저 하락 sek터 코멘트 해주신다면 아까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네, 2차전지, 자율주행, 애플, HLB, 뭐 로봇 등등등. 없으면 넘어가죠. 네. 넘어가죠. 쥐어짜지 않겠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징주. 네, 뭐 오늘 특징주 너무 많았는데 삼성전자가 임원이 주식을 매입을 했습니다. 뭐 5천주 막 이렇게 했는데 오. 5천주면 5천주? 꽤 큰 금액이에요. 그죠? 큰 금액이죠. 네, 나름 뭐 삼성 시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래서 막 5천주씩 막 이렇게 사고 했는데 CR도 안 먹혔다. 그리고 파마 리서치도 오늘 52주 신고가 아마 와. 찍었었죠. 그래서 좀 이런 애들은 관심 있게 볼만은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KNR 시스템 중공업 로봇 분야 국제과제 선정된 거에서 올랐는데 대부분의 로봇 주도는 좀 빠졌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 들어서 그런가요? 신문에서 오늘 로봇 같은 거 열심히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콜마가 증권가에서 목표 리포트 주가를 나왔지. 막 팡팡 올리고 있습니다. 10만 7천 원까지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또 이슈 있는 쪽이 어쨌든 움직였습니다. 한미약품은 또 비만 치료제 연구 결과 미국에서 좀 공개한다라는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쌈지엔터는 오늘도 가네요. 네, 오늘도 장중에 두 자릿수 이상 급등 나왔습니다. 우와. 하츄핑입니까? 하츄핑입니까? 야야. 추죠 피카츄 할 때 추. 네, 추. 하츄핑. 네. 저렇게 하니까 가을. 아, 이거 이렇게 스페링 어렵게 만들면 안 돼. 가을추. 가을추피. 하츄핑. 가을은 하츄핑입니다. 하츄핑. 오케이 급등세 지속. 오케이 알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뉴스.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응?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오타핑. 하츄핑 부등세 뭔 세금이냐? 하츄핑. 열심히 했는데. 네. 네, 아무튼 세계 최대 드론 업체 제품 사용을 금지하라는 거랑 오물풍선이 또 오는데 뭔가 이렇게 터트리는 그 조작기인가? 아마 그런 게 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을 또 공격하려면 드론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돌더라고요. 일단 뭐 굵직한 거는 이게 굵직한 뉴스인데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들면서 오늘 뭐 장 초반부터 그냥 드론 관련된 종목들이 그냥 쭉 그냥 올라갔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이 중국을 네, 하는 거 왜? 아니 네. 얼음을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근데 네. 드론은 DJI가 제일 좋잖아요. 아 여기 제 중국 그걸로 넘어가죠. 못 중국 쓰면 진짜 큰일이네. 네. 깨알 사진까지 해서 네 아무튼 그렇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사상 최대 실적 전망 화장품 또 좋은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피크아웃이네 뭐네 이거 우리 개인들이 얘기했나요? 여기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또 이제 또 갑자기 또 말을 바꿨어요. 폐쇄 전환. 물론 이 회사인지 아닌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간에 목표 주가를 높이면서 상당히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좀 동의합니다. 그리고 수출입 데이터 내일 나올 텐데 내일 안 나와도 크게 의미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 이제 김정현 본부장님이 잘 적어주신 것처럼 아마존 데이 있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때 잘 나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맞아. 정말 불티나게 팔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데이터가 좀 좋아질 건데 그럼 문제는 신규 진입 괜찮아요? 그렇죠. 괜찮았죠. 예, 뭐 지금도 괜찮았죠.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미국향 비중이 높고 기초 음. 화장품의 비중이 높은 회사로 추리면 몇 개 안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 장중 등락폭 크니까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마시고 좀 떨어졌을 때 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각자의 성향이 있겠지만 지금 그게 뭐든 간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좀 없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화장품이어도. 맞아. 어. 그냥 심리 자체가 음. 조금 죽었어. 화장품도 사실 센티나 논리로 보면 음. 저건 약간 웃기는 거야. 왜냐면 왜 증시 왜 빠졌어? 경기 침체라며 미국이. 그럼 미국에다 잘 파는 화장품주만 올라? 잠깐만. 경기 침체가 아니고 경기 침체 논란이 있고 경기 침체가 인지 아닌지는 몇 개월 지나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죄송합니다. 경기 침체라고 했으면은 경기 침체 있으면 이 주가 있지 않습니다. 네. S&P 500도 아마 5,000 이하로 갈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2,200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죠. 경기 침체는 아닌데 그 논란이 있는 거죠. BP를 내린대. 그럼 좋은 거잖아. 그렇지. 근데 안 오르잖아. 좋아. 더해. 경기 침체가 아닌데 맞아요? 100bp를 내리면 안 내릴 되죠. 리가 없지. 내릴 리가 근데 없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 아까 아니, 그 사람들이 봤잖아. 그렇게 기대하고 압력을 주고 있는데 여간에서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만 안 하면 실망할 것인지 하면 또 그 회사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It's up to everybody. 모든 사람이 섞여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그 순간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건 9월 달에는 유동성이 좀 줄었다고. 그래서 수급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억울하게 더 빠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화장품하고 다른 얘기죠. 그 와중에 뭐 한다면 주식을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면 뭔가 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게 단 일주가 됐던 한 달이 됐던 그게 비즈니스에서 좋으면 하는 사람이 근데 생기겠죠. 그것도 좀 그런 것 같아. 아니, 반도체나 2차 전지는 3년, 2년 막 이런 것까지 끌어오고 미래에 어떨 것 같다. 화장품은 지금 당장은 경기 침체가 아니니까 괜찮다. 이것도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3개월 뒤에 바뀔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바뀔 수 있다. 아마존대하고 블랙 프라이데이 됐는데 갖다 파는데 잘 안 팔려. 아니 왜 미국인이 갑자기 돈 쓰다가 갑자기 사람들 잘리고 그래서 갑자기 10월부터 안 쓸 수도 있잖아요. 11월부터. 그거 알아요? 네네. 아무도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럼 과거에는 그러면 저기 역전이 정상화되고 왜 2개월에 6개월 사이에 그 경기 침체가 왔겠어. 그때는 그러면 그걸 몰랐겠어? 아닐까 하다가 닥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걱정이 위에 앞서니까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화장품조차도 그나마 저가고 우리나라가 네. 싸니까 맨 마지막에 다치지 않을까 하지만 그래요. 편안합시다. 4, 4분기 끝쯤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3개월짜리인지 2개월짜리는 모르지만 뭐 지금 삼성전자 어닝을 확 낮추고 있는데 거기에 점프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 사람이 있어 당연히. 네. 롱텀을 봤을 때 진짜 6개월, 1년 봤을 때 이게 바닥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거나 주저주저 한다면은 몰리는 쪽에 좀 몰릴 수도 있는 거죠. 아직 몰라.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경제가 어떻고 기업 실적이 어떻고 성장성이 어떻고 이거는 결국 매수를 모집하기 위한 건덕지.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많이 사면 오르는 거고 많이 팔면 떨어지는 거야. 그렇죠. 이유는 나중에 갖다 붙이는 거고. 맞아.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뚜렷한 섹터나 종목이 없다. 그래서 굳이 달려들지 않겠다. 그게 많은 섹터가 그렇게 공동적으로 모이지 않고 10명 있는데 6명은 일로 가고 3명은 일로 가고 2명 이렇게 하고 분산돼서 하면 장에 힘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장에 2,600, 700 갈 거를 2,550, 2,620에서 머물 수도 있는 거고 거기다가 뭐 아까 그 저기 뭐지? 금투세 이런 거 나중에 햇소리 하면은 거기서 한 50에서 100포인트 그냥 빼는 거지. 승희님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콜 나잖아요. 네. 누가 자꾸 물어보더라고. 그거 얼마 효과 있냐고. 누가 물어봤어요? 그거 올라가면은 한국 장 50bp, 50포인트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50포인트는 금투세 안 하면은 바로 날아갑니다. 바로 날아가. 그렇죠? 아하. 그 노력해가지고 1년 동안 해가지고 3점 그거 했다. 일단은 취하고 3점만 올라간다 합시다. 3점만 네. 10% 올라가. 다른 거 안 올라가. 안 올라가요. 그 장은 2% 올라가는 거거든. 어. 2% 올라가면 그게 50bp야. 50포인트야. 네. 근데 금투자 안 한다 하잖아요. 한다 하잖아요. 아무 거 없이. 그 50포인트 날아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힘 빼지지 말고 좀 하자 이 얘기지. 힘 빼지 말고 하자.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퀄테스트처럼 좀 약간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기다리는 게 들몰 길가 홍삼. 진짜 힘들죠. 들몰 길가 홍삼은 이거 먹어야.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근데 이제 나도 슬슬 민망하다. 아니 민트 가보세요. 민트께서. 누나가 좀 해. 해봐요. 나 여기 뭐 물건 팔러 왔어. 그러니까 팔로 왔잖아. 나 뭐 신길역에서 장사해 내가. 해보세요. 이게 금산에서 대대로 네. 100년을 지켜온 길가의 브랜드라고 해요.
그래서 순수 홍삼 100%를 사용하고 있고요. 진세노사이드 57mg이나 들어있고 저온에서 무려 72시간 생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1년에 딱 10,000박스만 팔고 있는데 이거를 33%나 할인해서 판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2주치가 있고 한 달치가 있어서요. 네. 33% 할인입니다. 그래서 3% 특가고요. 3% 제약에서 특가로 저희가 들몰 길가 홍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링크 통해서 고정 댓글, 피디님 고정 댓글 해주시면 이게 2주치가 있고 한 달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2주를 먼저 먹어보고 이거 그렇지. 괜찮다. 그렇지. 그럼 이제 어머님, 아버님 뭐 다 가족들 뿌리는 거죠. 그렇지. 역시 이것도 분할 매수야. 그러네.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네. 2주 이렇게 분할 매수해가지고 느낌 오면 더 사고 네. 불타기 하고 네. 홍삼 불타기 홍삼 들어봤죠 불타기. 여러분. 네, 그렇게 불타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링크 올려드렸으니까요. 고정 링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뉴스로 넘어갈까요? 네. 네. 다음 뉴스는 HD 현대 일렉트릭이었습니다. 슈퍼사이클에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연내 생산 능력을 25% 확대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뉴스를 보시면 요 부사장의 멘트가 있는데 전력 슈퍼사이클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에 나섰다. 근데 저는 이것도 웃겨요. 오. 아니 슈퍼사이클 이렇게 많은데 왜 침체해요? 아니 슈퍼사이클 산업만 벌써 한 3-4개는 되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맞아. 화났네 정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래가지고 탄소 중립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좀 원전이라든지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에너지 생성이 늘어나니 거기에 따른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초고압으로 만들어 이제 보내잖아요. 그래서 변화해서 보내는 거니까 그런 쪽에서 어쨌든 이슈가 있다. 그리고 보시면 정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뭐 기간에 비해서 좀 되게 적어 보이지만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 150%나 증가. 전체니까 전체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고 보니까 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로봇 많이 늘어나고 이때까지 뭐 지금 우리는 핸드폰만 들고 다니잖아요. 전 나중에 막 목에 원숭이 로봇 이런 거 하나씩 달고 다닐 거라고 원숭이 생각하거든요. 로봇 좋죠. 그래서 이거 저거 잡아 고양이 로봇. 고양이 로봇. 낸시랭처럼. 안 죽게. 영혼 심어놓는 거. 야, 넌 그쵸. 고양이처럼 홍삼 해. 로봇. 근데 좋은데 그 좀 가벼워야 돼. 네? 계속 얹혀 있으면 어깨 아파. 낸시랜드 그래서 애가 맛이 갔잖아. 티다 티. 스낵도 약간 그래서 티다 티. 그 고양이 가벼워요. 그리고 누나 착한 누나예요. 낸시랭. 너, 왕진질이 나빴지 낸시랭이 뭐가 나빠? 아니 힘들어졌잖아. 그 아가씨가 어깨가. 나쁘다는 게 아. 아니야. 내가 그 아가씨인가 아줌마야? 뭐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분 갔다 왔나? 갔다 왔죠 왕진진 씨랑. 아. 알겠습니다. 아, 아이 괜히 진짜. 원숭이 로봇하고 홍삼 로봇 이상한 얘기 가지고 지금 낸시랭까지 갔잖아. 뭐 하는 거야 지금? 변압기에서 어떻게 아니, 낸시랭이라고. 변압기는 낸시랭 걸렸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슈퍼사이클 대단하네. 네. 로봇 하고 있었지 않았나? 맞아요. 변압기. 변압기겠어요. 네. 아무튼 전기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다. 전기 수요가 어마어마합니다. 다음 뉴스도 있나요? 다음 뉴스 애플인데 네. 뭐 이건 뭐 의미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한마디. 오늘 한마디? 한마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한 얘기 하셔가지고 지금 이상해졌네. 알겠습니다. 낸시랭지 혹시 보고 계시면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그냥 문자가 안 얘기니까요. 상처받지 마시고요. 한번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낸시랭님. 자, 그러면은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황하면서도 조금 좀 그렇습니다. 이게 방향성도 있고 공부하고 막 이렇게 논리적인 시장이 돼야 조금은 그래도 저희도 할 맛이 나는데 네. 지금 몇 주째 이러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웃음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혼란스러웠던 시장, 조울증이었던 시장, 보도님의 오늘의 한마디 그림은 뭘까요? 네,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왔습니다. 갈팡질팡 한쪽에선 비 오고 한쪽에서 해 뜨고 근데 이거 약간 좀 그 구름이 아니라 뭔가 해일 같은 느낌 아니에요? 헤일 느낌이에요. 제가 맞아요. 해일 느낌 나는 구름을 그려달라 했거든요. 와.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막 이 좀 갑자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스콜처럼 해는 떠 있는데 막 비가 쏟아지고 와서 나 막 젖어요. 막 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쪽 길 좀 오전에 이제 해 찡해서 뭔가 가는 데서 좋았는데 가니까 막 이게 소나기가 와서 나 젖었어. 어씨 뭐야 나 마틴 갔나? 이러고 해서 또 숨었더니만
또 낼름 또 흰 뭐 햇빛 나가지고 또 괜찮아진 것 같아서 괜찮으나 또 나가니까 또 얘가 와서 또 패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고통받고 있고 좀 이 정상적으로 나는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막 장애물도 많고 사람들이 막 길 막혀요. 그래서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못 가. 막 승질이 막 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집도 막 희한하게 생겼죠? 이러니까 막 내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복합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상한 나라 앨리스 느낌으로다가 그렇네. 네,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이 길도 순탄치 않고 날씨도 막 정신 나갔고 이거 막 포크레인에서 막 물 나와요. 그렇네. 힘들다는 얘기죠. 네. 네, 포크레인에서 물이 막 나오네. 정신 없네요, 저기. 저 오른쪽에 보잖아요. 그럼 네. 집 오른쪽 하단. 저 집 동그라미 크로아상 같은 그 집 밑에 아. 당근이 저렇게 거대 당근이 또 있습니다. 어머. 트럭만한 거대 당근. 꽃갈콘이에요, 꽃갈콘. 이상해요, 그쵸? 이상해. 국장이에요, 저게. 저게 이해가 국장이에요. 안 가. 딱 오늘의 국장을 정확하게 표현한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의 그림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김장현 본부장님의 오늘의 한마디 뭘까요? 그 하기 전에 말합시다. MZ세대 직원들이 앞다투어서 이 회사를 옮기고 있습니다. MG가 그 회사로 가고 있다. 네. 대체 무슨 일일까요? 돈을 많이 주나 보다. 워라벨도 잘해주고. 맞아요. 근데 어디서 그만두고 글로 갈까요? 돈 안 주고 일 많이 시키는 곳이. 네. 어디?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페이지 6페이지. 우리나라? 보세요. 삼성에서 나가서 네. 어디로 가나? 페이지 6페이지. 매경에서 삼성전자 MG세대 직원들이 앞다퉈서 일로 옮기자. 어디로 옮길까? 왠지 SK 하이닉스?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돈 많이 주고 그런다고요. 그 뭐 전형을 하는데 신입사원 말고도 주니어 무슨 뭐 이렇게 군을 해가지고 입사한 지 한 5년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주니어 약간 배운 사람들 네네. 이 사람들을 뽑는다고 그 전형을 냈나 봐요. 그때 기사가 또 이렇게 갖다 붙여놨네. 얼마나 지원을 했는지 할지는 모르지만 매경이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갖다 붙였어요. 왜 근데 하이닉스로 간대요? 그래 왜 이유가 있을 것 갈까요? 같은데? 뭐 좋으니까 가겠죠. 아니면 하이닉스의 복지와 그리고 뭐 상여금 뭐 뭐가 이런 것들이 안 좋으니까 엄청 좋다 안 좋으니까 그만두는데 이 기사를 읽어드리면 전형이 주니어 탤런트 전형이 주목받고 있다. 살짝 경력직 뽑는구나. 살짝 경력치. 그러니까 5년 안 되는 거. 그렇게 3, 4년 차? 이런 사람들 하는데 좀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끌어당길 수 있다. 그래서 보너스도 사실 삼성보다 더 준다. 보너스가 더 좋답니다. 임금 인상도 좀 더 됐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은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네. 노조 갈등도 있고 갈등까지는 뭐하지만 그래서 하이닉스가 좀 어텐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를 깔라는 게 아니고 참 옛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게 그럼 주가랑도 연관이 돼요? 몰라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좋은 건 없죠. 저거는 MZ세대 직원들이 DS에 국한된 거겠죠? 그렇죠. 하이닉스니까. DS에 국한되는 거. 다른 섹터는 아니고요. 반도체 부문 얘기하는 겁니다. 반도체 부문에서 그런 거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나왔습니다. 제가 건너듣는 얘기로는 네. 커뮤니케이션의 답답함을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성 직원들이요? 삼성 직원들. 전자의 DS 직원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 세부적으로 뭐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제가 뭐 알아도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좀 닫혀 있다라는 이야기. 근데 그럼 하이닉스라고 좀 다를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유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저거를 오늘 한마디로 가져오신 거는 삼성전자에 대한 위기. 그 오늘도 저기 삼성전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제가 오늘 못 가져왔는데 한국투자에서 나왔는데요.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난주에 그 CLS가 얘기한 그 숫자랑 똑같이 했어요. 3분기 영업이익은 10조 3천억, 2분기 영업이익 10조 4천억보다 더 내려간다. 4분기도 올라서 11조 9천억, 그 목표 주가는 9만 6천 원 낮춘다. 그리고 이유를 냈는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제가 좀 우려했던 건데 스마트폰 업체들이 재고가 다시 많이 늘어났다. 14주로.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고 PC하고 스마트폰 모바일 쪽은 판매가 원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단 DDR5 서버 쪽 하이엔드 아니면 HBM 쪽은 좋다. 그래서 그 4, 4분기에는 그래도 삼성이 HBM 판매를 급격히 증가시킬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은 4분기는 다시 이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는 뭐 그냥 곁다리로 말씀드리고 오늘의 네. 한마디는 길지 않습니다. 오늘 한마디 아직 안 끝난 거야? 예. 이제 요.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앞에는 네. 인트로. 프리퀄. 프리퀄. 프리퀄이었고 이제 본격적인 오늘 한마디입니다. 이거 오늘 쉽습니다. 네. The really happy person is the one who can enjoy the scenery on a detour라는 얘기입니다. 아우 매우 공감 갑니다. 아 그래요? 네. Are you really happy person이에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때로는 우회로를 가면서 옆에 그 경치도 보고 직진만 하지 말고 때로는 우회로를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앞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앞이 뭐 바위가 생길 수도 있고 도랑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열심히 뛰다가 빠져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용기를 내야 되지만 어떨 때는 약간 돌아가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돌아가면서 또 다른 그 재미라기 뭐하지만 다른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쉽지 않은 장인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래서 주식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지만 돈을 아까 말한 것처럼 부모님이 얘기한 것처럼 항상 먹는 게 아니고 먹는 때는 정해져 있거나 넘버로 숫자로는 적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때는 약간 돌아갈 때 어떤 사색도 하고 어떤 거 자기를 돌이켜보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 뭐 돌이켜 안 보더라도 시너리를 볼 수 있고 시너리가 뭐지? 경관이죠. 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해피 퍼슨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 이게 약간 제 삶의 철학과 모토와도 좀 비슷합니다. really? 철학이에요? 약간 과정 자체를 즐겨야 결과가 좋다. 약간 이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결과에 집착해서 오늘은 몇 분 오시지? 10,000분 채워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하면 될 것도 안 돼요. 약간 서로 막 다투게 되고. 맞아요. 근데 우리끼리 또 재밌고 또 좋은 거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딱 정제되고 회의하고 이렇게 과정을 딱 즐겨 놓으면 어느 정도 또 결과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더라도 주식하는 것도 네. 돌아가더라도 이성을 만날 과정에서- 때도 그런 마음으로 안 하시면 돼요. 누가 들어오든 간에 맞아요. 네. 해피하게. 이성 만날 때도 그러고 있어요. 최근에 안 그래서 좀 힘들었죠. 제가 언제 연애 상담한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뭐다 아시는 그런 것 같아요. 것처럼 그런 것 그렇게. 같아요. 제가 낼 실행이에요. 왜 저는 왜 또 건드려요? 가끔 enjoy the scenery on a detour 하시기 바랍니다. 참. 뭐 피한 식별이 아예 안 되잖아. 그냥 일단 기관총 들고 그냥 쏘시잖아. 알겠습니다. 자. 살려줘. 이거 빨리. 연애 상담한 적 없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끝. 자, 그러면은 인사이트 이제 가야 되죠. 이게 인사이트. 진짜잖아요. 네네. 앞에 거는 다 프리퀄 지나서 인트로 네. 지나서 이게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네. 아침에 했던 건데요. 네. 못 보신 분이 계시니까 3분 있어요, 3분. 3분까지 안 됩니다. 네. 어디 갔지? 이러는데 3분 걸릴 거예요. 자, 여러분, 초를 같이 세주시고. 이거. 아침에 했는데 혹시 네네. 못 보신 분이 있고 네. 제가 아침 좀 일찍 갔잖아요. 맞아요. 일찍 늦게 오고 일찍 갔잖아요. 10분 늦게 오고 10분 일찍 갔어. 최고의 네네. 직장이세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했는데 명언캐커서 이걸 듣더니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냐고 지금 생각했어요. 현실적으로 하고 나서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금투세가 연기되면 결국은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미국 기준금리가 50bp를 하면 이번에 안 하더라도 다음에 11월에 하면 그거는 약간 아리까리. 이게 제가 이렇게 해놓고도 이게 정답인지 잘 모르겠어요. 얼핏 생각난 거를 아침 바로 한 거예요. 그죠? 네. 회사에서도 했어요. 근데 공감을 다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왔었는데 일단 금투세가 연기되면 이 두 번째부터 합시다. 상승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을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거나 늦추지 않을까요? 희망을 갖고. 그러니까 너무 올랐다고 겁나가지고 내가 이익 본 거 내년에 토인에 대해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상승 종목 중에서 진짜 너무 많이 과도한 건 모르겠지만 좀 더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익 실현 물량이 확 쏟아지지 않겠다. 그게 장에 도움이 되는 거지.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이냐? 금투세가 연기되고 또 미국이 기준금리를 빅컷을 하면은 그 순간에는 나쁘게 반응할 수도 있는데 네. 오래 끌다가 결국 경제금리 하면은 결국은 금리 인하가 올해 뭐 100bp건 다음에 100bp건 지금은 3.5포인트까지 내려간다 보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그러면 금리 인하가 결국은 효과가 네. 금리 인하가 하고 나서 얼마 전에 효과가 나오냐면 보통 6개월 걸린대요. 어. 금리 인하가 9월 달에 했으니까 10, 11, 12, 1, 2, 3 내년 봄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효과를 못 얻어. 그래서 주가가 미리 빠질 수 있지만은 금리 인하를
하고 또 하고 비껏 하면은 그 효과가 누적돼서 내년 봄, 여름 정도에는 파지티브하게 볼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럼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를 어느 주식이 많이 맞을까? 대형주보다 소형주가. 그렇지. 아니면 금리 인하 피해주가 결국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게 컴비네이션 되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많이 안 간 종목 밑에서 쩌는 종목 어떠냐? 쩌는 종목에서는 아까 말한 6개월, 9개월 때 금리 인하 수혜주를 갈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억울하게 주가 많이 빠진 거. 예, 변압기도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사이클 좋다며, 실적 좋다며. 근데 뭐 멀티플 날아갔어.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익 추정치의 불확실성이 그렇게 불확실하지 않다고 만약 그렇게 되면은 그 주식하고 금리 인하 수혜주가 뭘 가질지 모르지만 마트 마을 할 때 선택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위는 좀 클리어할 것 같고 요거는 아기가 있을 수 있고. 네. 거기다가 알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네. 9월 달이 유동성이 안 좋은데 네. 만약에 단기 국채 같은 걸 앨런이 진짜 과감하게 단기적으로도 하면은 혹시 지금보다는 유동성이 나아질 거에 대비한 반등 장세가 온다면 더욱이 이런 쪽에도 임팩트가 있을 수 있겠다. 지금은 내가 봤을 때 조금 이른 것 같기도 한데 주가가 많이 빠질수록 다른 게 돌파구가 없을수록 이런 데서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금투세 연기에 대한 기대감, 미 기준금리 B컷에 대한 임팩트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4시 21분 지나가고 있고요. 이 클로징벨의 마무리는 콸콸콸로 종목 하나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사연 보여주세요. 테크윙 콸콸콸 신청을 합니다. 테크윙. 올 초부터 정말 추세 좋게 올라가더니 그날을 기점으로 정말 무섭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본호님 말씀대로 반도체 추세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이닉스, 한미, 테크윙 이렇게 세 종목만 가지고 있는데 매도 타이밍을 놓치고 수익분을 거의 반납하게 되니까 요새 계좌 지켜보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마음 잡기가 어렵습니다. 테크윙도 되돌릴 여지가 있을까요? 명박창렬 포에버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테크윙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실적을 보여주시면요. 분기 실적 잘 나오고 있고 이번에 나올 실적도 좋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포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가장 제가 찾은 최근이었는데 23년 11월이었고요. 뭐 HBM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이렇게 쭉쭉쭉 가게 되면 테스트 속도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고속 핸들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거기 때문에 2024년에는 리바운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써놓고 다음 장 보여주시면은 뭐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23년 이후로 리포트를 내놓고 있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요. 9월 4일 뉴스인데 엔비디아 HBM 납품 호재도 삭제가 되고 있다. 반도체주들 동반 폭락하고 있고 그중에서 어제 했던 한미반도체 저기 SK하이닉스 세 번째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테크윙이 가장 낙폭이 큰 상황인데요. 차트도 한번 볼게요. 1분부터 보여주시면은 이미 추세 다 이탈해가지고 이제 조금 반등을 해주나 하는 상황이지만 월봉으로 보면은 아직도 내려갈 길이 많이 남아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래도 수급을 보면은 네. 개인보다 외국인 쪽이 더 빨갛지 않나요? 요거는 조금 괜찮지 않나? 너무 많이 내려왔다고 외국인도 생각을 하고 있나? 그냥 8월 22일부터 그래도 많이 담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저는. 아무튼 그래서 저희의 결론은 테크윙, 떼끼윙으로 정해봤습니다. 정신 차려! 떼끼. 떼끼. 떼끼윙. 떼끼윙. 자, 알겠습니다. 언어의 마술사예요. 언어의 아, 마술사. 근데 진짜 우리 그 시청자들이 너무 많이 진화했어. 뭐래? 다 그렇게 서 예상했어? 가까잉. 가까잉 웃겨. 가까이. 가까잉. 가까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떼끼윙 두 분이 떼끼 한번 해주셔서 한번 살려주세요. 김정일 본부장님부터. 제가 그 3주 전부터 반도체를 언더를 했잖아요. 맞아요. 코스피 전망도 낮추고, 그쵸. 뭐, 우리가 좋은데 그런 얘기해서 뭐. 저는 금투세 폐지 없고, 그 다음에 실적이 업그레이드가 없으면은 2200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었어요.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오고 음. 금투세 그대로 간다 밀어붙이면 2200까지. 근데 안 좋은 건 지금 삼성전자가 어닝이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 삼성전자 어닝이 안 좋은 거 마이크론에서 감이 왔기 때문에 제가 또 끌은 거고요. 애널리스트도 이게 하기 전에 제 감으로.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개별 종목을 얘기를 안 드렸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다른 스몰캡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테크윙이 커버하는데 한 군데 있을 겁니다. 그 애널리스트가 갖고 있는 이 포캐스트에 하면은 올해 4분기 점점 좋아지거든요. 3분기 실적이 아니고 4분기 실적이 되면은 그 곱하기 4배 하면은 시가 지금 PER이 8배가 채 안 될 겁니다. 싸죠. 근데 문제는 그 넘버를 믿을까 말까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앞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모르겠으니까. 그럼 연동이 되면 그 주식으로 안 가요. 그거 살려주려면은 금투세 폐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혹시라도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도 별로 회복이 안 된다는 소리가 혹시라도 나면은 저는 그 확률은 한 15%밖에 안 보고 있지만 세상이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이 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알 도리가 없어요. 근데 그건 외국인이 아니야? 외국인이 산다고 도움되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나중에 뺄 때는 나중에 늦게 하면은 그냥 한 60일 동안 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IT 반도체가 나중에 반등이 셀 수 있지만 빠질 때 무섭게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테크윈 같은 경우는 정확히 삼성이랑 비슷하게 가잖아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일한 거는 테크윈 기술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난관을 끝이고 하면은 내년 숫자가 좀 디스카운트가 되더라도 아마 여기서 뭐 무지막지하게 펀더멘털적으로 15%, 20% 빠질 주식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느끼는데 근데 이제 지금 그 상태의 끝인지 터널의 끝인지 한 중반 지났는지 제가 뭐 삼성하이닉스만큼은 그렇다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거나 비중에 따른 접근 정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비중 조절이 필요는 하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보노님도 네, 요거 뭐 전일 한미반도체랑 비슷합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못 가면 못 가요.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뭐 PSK 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못 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걔네들부터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걔네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고 추세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 소부장도 다 날뛸 겁니다. 근데 그런 거 확인하기 전에는 좀 일단 쉽지 않고요. 일봉상으로는 지금 현재 주가 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31,000원이 깨지면 하방이 굉장히 크게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는 25,000원까지 열려 있고요. 지금 이제 월봉상으로는 22,000원이니까 22,000원에서 25,000원까지 빠진다고 생각하고 존버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럼 하방이 그렇지. 지금 엄청 큰 거죠. 네. 하방이 엄청 큰 거고, 이렇게 좀 특별하게 조정 없이 올라간 종목군들은 깨질 때 완전 크게 박살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은 20선 깨지면 무조건 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뷰가 명확하시다면은 그 부분까지는 좀 잘 견디시면서 현금을 계속 모아두시다가 거치로 한번 하시는 게 좋아요. 소부장은 제가 대형주는 분할 매수하라고 하는데 소형주는 분할 매수하면 죽습니다. 소형주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거치로 들어가야 돼요. 대형주는 분할로 해도 돼요. 소형주는 거치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거치로가 뭐예요? 한 번에 돈을 모아서 이거에 큰 이렇게. 돈을 한 번에 턴을 하는 것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삼성도 올라가고 하이닉스 올라가고 방향 잡혀서 막 반도체 또 좋은 얘기 나오고 블랙일 터지고 해가지고 좋은 얘기 나와서 이제 막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그때 한 방에 넣어야 돼요. 한 방이나 두 방에 넣는 게 맞고요. 소형주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대신에 대형주랑은 완전 궤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가 한 10의 나에게 아픔을 준다면 소형주는 한 50 정도의 아픔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높고 많이 먹는 만큼 많이 아픈 거예요.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하방 열어놓고 보실 거면은 지금 홀드를 하시는 거고요. 그거 아니면 비중 줄여놨다가 나중에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아까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금투세 핑계가 아니고요. 금투세를 만약에 그냥 시도를 하면 말이죠. 중소 종목은 삼성하이닉스가 10% 더 빠지면은 그 다른 종목들은 20% 30% 빠질 수도 있어요. 경기 침체가 아니더라도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지금보다 커지면
그게 아까 B컷을 되면은 시장이 좋게 반응하냐 그러는데 B컷에 대한 거 안 좋죠.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B컷을 반영을 안 할 수 없는 상태로 몰릴 때까지 언제 갈까요? 11월이면은 그때까지 주가가 빠지고 나중에 B컷을 하면은 그때는 반등한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장에 대해서는 그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금투세 때문에 금투세 때문에 못 올라가냐? 아니죠. 8월달 중순부터 엔비디아 가는데 마이크론이 안 가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그거를 금투세랑 같이 엮어서 해석을 한 여러 사람들이 이슈가 된 거지. 해석을 갖다 드려도 못 알아듣고 이제 와서 하면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투세는 핑계가 아니고 금투세가 없으면은 바닥을 더 지질 수 있다는 거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앞뒤를 좀 제대로 보고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디 보고 말씀하시는 아니 뭐 있어. 아니 나 저기 그렇게 하려면은 봅시다. 저쪽에 우리 그 댓글 공장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에 얘기를 해줘도 안 하고 이제 어떡하라는 거야. 네, 대체 갈 텐데 갑시다. 주식은 여러분만 하는 거 내가 안 해도 나도 영향이 있고 다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듣기 싫은 소리를 할 때는 듣지 않고 이제 와서는 또 무슨 핑계냐 그러면 어떡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할 수 없습니다. 저희 먼저 가도 될까요? 네, 갑시다. 저도 다른 쪽이 또 가야 돼. 저도 가야 돼. 아니 누구야? 한두 명 때문에 지금 퇴근도 못하고 몇 명이 이게 뭡니까? 예쁜 말 써주세요. 네, 예쁜 말 써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요즘 또 다 예민한 시장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본호님한테도 마찬가지고 저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건 알지만 그런 거를 다 같이 종합해서 잘 이겨냈으면 또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견이란 거는 항상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같은 분기점에는 본호님하고 동면님하고도 의견이 달라요. 그렇지. 맞아요. 근데 뭐 두 분이 뭐 서로 뭐 비난하거나 뭐 틀렸다고 뭐 이런 얘기 합니까? 잘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런 의견이 맞는 섹터도 있고 또 맞는 타이밍도 있고 아닌 타이밍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나리오를 세우는데 그 근거를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다 같이 성투하고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저녁도 또 맛있는 거 드시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 내일은 조금 내일 또 추석 때 또 현금 챙겨야 돼서 파는 그 수요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 그래도 이겨내 봅시다. 네. 언제는 뭐 쉬운 장이었습니까? 항상 어려운 장 우리 개인적으로 다 힘을 합쳐서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프닝 뵐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